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울산경찰청을 좀 방문을 하고 왔고,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제 21일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임죄를 전면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그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21일 그 오후 6시 8분에 여 원내대표 취임 100일 회견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게 형법상 배임죄까지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 이거를 정기국회에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이거를 목표로 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다라고 언급해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 뭐, 어, 좀 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공유는 하지 않았네요. 어, 이 내용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뭐 좀 저를 좀 비방하는 방에서도 심지어 이게 마지막 남은 뭐 희망의 끈을 뭐 없애는 식으로 배임죄까지 없앤다, 뭐 이런 폐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던데, 이 배임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뭐 나쁜 소리를 하던 사람들조차도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안 된다. 아까 남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해요. 예적금을 해놓은 그거를 가지고서 이쪽 저쪽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해주고, 대출을 해줄 때는 더 비싼 대출 이자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그렇게 수익이 생기도록 해서 우리한테 그 정기 예금 이자, 뭐 정기 적금 이자 이런 것들을 주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배임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점장이다 또는 은행장이다 했을 때 내 친척이 있고 내 형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갚을 능력, 그 다음에 이거를 대출을 받을 자격조차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함에 있어 갖고 또 투자를 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금을 또 그 암암리에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배임의 이 그 피해자는 누구냐? 법인이에요. 은행이라고요. 거기에 예적금을 한 사람들이 배임에서는 제3자의 역할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정식으로 보관 관리를 하도록,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사업에 이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임죄를 없애버리면은 사실은 이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자, 예적금을 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예적금을 해놨는데, 이거를 흥청망청,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배임죄가 있었을 때는 불법이 될 수가 불법이지만은 배임죄가 없으면은 지 멋대로 해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제가 현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여당도 뭐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다만, 지금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금융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벌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1953년인가 54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금액적으로도. 이런 것들조차도 입법에서 그거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배임죄라는 거를 없애버리면은 이게, 어, 대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없도록 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그 회사를 믿고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돈들이 사용주가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자고 또 일반 기관 투자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모여진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공장이 잘 돼 가고 있는 거 하나를 내 형제한테 이게 본래 어 거래를 했을 때는 이 계약을 하고 이 그 양도를 했을 때 이게 한 1,000억 원짜리를 10억 원에 넘긴다고 했을 때 이게 배임이지. 이게 어떻게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임죄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폐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심지어 그 사기로 그다음에 개인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게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거기에 대부분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거기에 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치우쳐져 있던 사람들조차도 배임죄에 대해 가지고 이 배임죄가 없어지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기가 안 됐을 때 믿을 구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이 올렸는 내용상으로 이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KOK의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이게 뭘 이야기를 해요? 배임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면은 매일 8시에 이 유튜브나 하고 놈을 두드러 패기만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대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 삼자의 입장에서 법을 다루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권을 지금 민주당에서 쥐었죠. 그 다음에 어떠한 입법을 하더라도 거의 3분의 2를 그러니까 웬만한 법들은 50% 이상이 돼버리면은 정족수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버리면 통과가 돼요. 그런데 3분의 2 정도가 되는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법이든 다 통과를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지금 사법권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입법을 해가지고 사법조차도 마구 흔들 수 있다. 그러면 입법, 사법, 그 다음에 행정, 이 세 개를 전부 다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배임죄에 대해 가지고 배임죄를 폐지를 하겠다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를 여당에서는 뭐라고 대통령이 그 배임죄로 걸려 있어서 그렇다 이거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먹는 사업주,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었을 때 거기에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뒤져버려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가 오늘 제가 울산 경찰청을 다녀온 이유가 지난 토요일 오후 한 4시 반경에 담당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어, 불송치 의견으로 해서 불송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게 경찰 측에서는 저희 그 피해자들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 사기도 그렇고 저희도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가지고 배임의 피해자는 법인이에요. 이 법인에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맡긴 거지요.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을, 이거를 제가,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요거를 비유를 했어요. 은행의 예금자를 우리가, 스테이킹하는 스테이크라고 보고, 이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 하면은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일반인이 예금을 했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한 스테이크예요. 그 다음에 예치를 한다는 거는 스테이킹이고, 은행 계좌는 KOK 플레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장, 지점장 등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이 자들 중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KOK 재단 이사장, 운영사 대표, 직원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은행에서는 현금을 지급을 하지만은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트이더 USDT, KOK 암호화폐를 하는데 여기에서 직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이거를 빼돌렸을 때 현금을 빼돌리느냐, 암호화폐를 빼돌리느냐 이거를 쭉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맡긴 거는 분명히 재단에 맡겼지만은 은행에서 예적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현금을 맡긴 사람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그거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냐? 은행이죠. 그래서 배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표현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배임의 피해자는 KOK 재단 또는 이 법인이에요. 배임죄는 개인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어, 이 재단에서 암호화폐를 전부 다 이렇게 스테이킹을 받아갖고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건 은행처럼 누구를 빌려주고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스테이킹의 용도가.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보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관 관리를 해야 될 자들이 두 번째 이야기가 한지욱, 장효조 등이 뭐 김판종한테 나눠줬다.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처음에는 현금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콜드 월렛으로 이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김판종한테. 그러면은 김판종이
받았는 거는 암호화폐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암호화폐는 어디에 있던 거냐? 한 놈이 그거를 그 스태킹 지갑에서 끄잡아내서 그거를 공범자들한테 일일이 뭐 니는 요만큼, 니는 요만큼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게 일단은 제가 2021년 6월 11일자 덱서의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6명의 이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직원들, 그게 저 경영진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사장들이에요. 대표이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최영규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은 21년 6월 11일이라고 하면 4월 15일에 KOK 재단과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계약을 했고, 그거는 플랫폼 운영 인수 계약을 한 거지요. 근데 이거를 5월 7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유료 기사로 나갔을 거예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5월 7일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인수를 했던 어, 디지털 콘텐츠, 뭐, 그 플랫폼, 인, 그, 그, 그거를 또 인수를 해서 뭐 미래의 뭐를 어, 좀 장대한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플랫폼에 그 들어있는 KOK 플레이 앱에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9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V3라는 거예요. V3를 누가 개발을 했느냐? 지들이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했던 아니면은 여기 용역을 줘서 했던 그거와 관련된 있는 부분은 미디움이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덱서에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6명의 경영진이 들어가 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재단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앱 자체에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요.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이더 USDT를 사가지고 KOK에 있는 내 지갑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KOK를 사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드론 리퍼를 사가지고 해외 거래소에 KOK가 상장됐는 대로 넣고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팔고 USDT를 가지고서 KOK 사가지고 KOK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KOK 지갑에 들어와 있을 때까지는 스태킹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스테이킹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제가 오늘 참고적으로 까먹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울산경찰청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수백 명을 만났대요. 그런데 실제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1%도 안 된대요. 그건 뭔 이야기냐? 현금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스태킹이 됐거나 아니면은 소개를 한 사람이 이 사람 현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태킹 해줄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이 계좌는 국내 거래소 뭐 5대 거래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저기 은행이라 해야 되고 그 계좌를 가지고서 현금을 옮기기 때문에 여기에 그 KOK 뭐 국내 첫 번째 국내 거래소에 그 지갑이 있어야 돼요. 이거 설정 못 해요.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를 사가지고 그 비트 이더 USDT는 바로 사가지고 이제 KOK 지갑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 KOK 지갑에 본인 인증부터 해가지고 이 앱을 깔고 하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95%뭐 오늘 이야기로는 저는 한 8, 90%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95%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갑조차도 만들 줄 몰라요. 이거는 비트이드 USDT인 경우에 좀 심플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KOK를 할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에 또 지갑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본인 인증을 해서 이거를 그, 어, KO, KOK를 받거나 또는 저기 뭐고 트론이나 리플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KOK를 사기 위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지갑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필요한데 은행 계좌 거지 그거와 관련된 거 하면 네 개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95%뭐 5% 정도라도 되냐? 실제로 저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이야기했다시피 사기 등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들 한 수백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직접 스태킹을 한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제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시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거기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몇십만 원을 줬고 그걸 가지고서 스태킹을 누가 해주니까 자기가 직접 못 하잖아요. 돈을 주니까 스태킹을 해줬고 그걸 좀 지나면서 보니까 보상을 받고 괜찮더라 해가지고 돈을 더 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넣으면서 자기가 직접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현금만 해본 거예요. 현금만 주고 스스로가 이 스태킹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갑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까지는 재단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래소에 내 지갑에 들어가 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여기서 스태킹을 쭉 하게 되면은 절차를 밟아갖고 뭐 마이페이지에 뭐 채굴이라는 게 결국은 스테이킹인데 채굴이라는 그 자체가 뭐 그 이용자 가이드라인이니까 거기에도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스테이킹이에요, 그냥. 스테이킹 서비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거는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을 하면은 스테이킹을 하면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중에. 그 네 가지 중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 비트코인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몇 개다. 실수로 한 개, 두 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0점 몇 개, 0점 뭐, 0 몇 개, 이런 식이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3점 몇 개, 이런 식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암호화폐하고 그다음에 개수를 지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채굴하기 버튼을 눌러야지 스테이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이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그다음에 KOK 자체에 있는 지갑 이런 것들이 움직여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 다녀요? 내가 출금을 하는데 입금을 누가 받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KOK 지갑, 해외 거래소의 지갑, 여기에 주소를 알고서 보낸 거예요. 그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동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스테이킹을 하면서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명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출금을 할 때, 보상받았는 거 출금을 할 때 출금 주소를 알아야지만이 거기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개발을 했느냐? 누가 관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제가 그걸로 오늘 물어봤어요. 그리고 답변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기소를 했을 때 그 모든 수사 기록들이 그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가 뭘 가지고서 했느냐? 8개월 동안 압수수색하고 그 피의자 부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송치를 하는 그 수사 결과를 그걸 가지고서 했지 않느냐? 고소인들이 그 준 자료들이, 증거 자료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경찰에서 했던 압수수색, 그 다음에 수사했던 자료, 이걸 가지고서 송치를 했다라고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 들었어요. 전혀 고소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거기에서 시위나 하고 맨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를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자료 이거를 설명을 하고 하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유죄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증거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에 신경을 써야지.
외부로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제가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노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노조가 강성 노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는 진절머리 나도록 많이 봐요.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우리도 시위를 하러 가봤지만은 울산경찰청은 한가한 이 그 변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떠들러 봐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듣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시위가 있을 적에는 수사하러 나가면 돼요. 외근 나가면 돼요. 그게 하등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면은 수사해가지고 경찰이 그쪽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그 내용을 보고서 기소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스태킹을 현금으로 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스태킹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2천 얼마짜리가 단 뭐 몇 분 만에 1억 원을 돌파를 해요. 그러고 나서 몇 분 내로 2천 얼마로, 2천 얼마짜리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게 2천 얼마짜리를 이게 한 사람이 중간에 뭐 달지 않고 조금 달아도 거기 금액이 워낙 낮으니까 1억 뭐 몇천만 원을 딱 쌓아버리면은 저 위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셀링에 그게 저기 사는 쪽에 한 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안 본도 모르는 1억 원짜리 하나 하나를 딱 해놔놓고 쭉 사버리면은 1억 원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몇천 원부터 몇만 원, 몇십만 원 해가지고 올려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팔면은 한꺼번에 2천 얼마짜리로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가격 높은 대로 올려놨던 이 금액들을 다 파는 걸로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걸로 한 다음에 쭉 이만큼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의견서 제출했던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테이킹을 한 개수를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어떻게 이 재단이라는 데에서 개런티를 할 수 있느냐,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원화, 그 다음에 종가 시세, 이 두 라는 없어야 된다. 이게 맞지 않다. 그거를 설명을 했던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지욱과 장효조는 불송치 됐대요. 그런데 공범자, 김판종, 송가병, 최영규, 뭐, 그 다음에 어, 박, 아우, 씨. 그게 하나 하고 강지원. 이 사람들이 지금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다 공범자예요. 공범자들이 먼저 기소가 돼가 재판이 진행이 돼요. 이성록, 뭐, 송재표, 뭐 몇 명, 네 명이 또 추가 송치가 돼가지고 이 검찰에서 기소 단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지욱과 장효조가 뭐 총책이고 이게 가장 좀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김판종 등의 사람들은 공범자인데 이 사람들은 기소가 됐어요. 송치되고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것과 장효조가 돈을 준 게 실제로 아니죠. 콜드 월렛을 줬대요. 콜드 월렛을 줬다는 이야기는 거기에다 암호화폐를 넣어가지고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암호화폐는 어디에서 지들이 돈이 많아갖고 암호화폐를 사갖고 주나요? 스태킹 돼 있던 것들을 빼가지고 그쪽 콜드 월렛 그런
그러니까 USB를 꽂아가지고 통신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주소로 스태킹 되어 있던 거를 빼갖고 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끄잡내 뿌리면 콜드 월렛이요. 이거를 줬다 이거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현금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영규가 오로지 8억 5천만 원까지만 받았느냐? 그것 말고도 돈을 받은 것들을 경찰 쪽에서는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최영규까지도 사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사기로 해가지고는 스테이킹 자체 원금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풀려날 수밖에 없다.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경찰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고 토요일 그때 할 때 토요일 경찰도 쉬는 날이잖아요, 본래는. 근데 몇 날 며칠 뭐 잠을 줄여가면서 이거를 검토를 했대요. 지금 불송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가서 설명을 했고, 이거를 가지고서 곰곰이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다시 이거를 리뷰를 해보겠다. 그리고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의견도 듣겠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송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됐을 때, 그러면 불송치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뭔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저한테 연락을 달라. 그러면 그거를 클리어 시켜주겠다. 결국에 그걸 못했을 때 불송치를 한다고 하면은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 단독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유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불송치를 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그 울산경찰청에서는 같은 생각이라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불송치를 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 거를 두 가지를 오늘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임 관계를 기초를 해서 그러면은 신임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가 하나가 딱 있는 데다가 80만 명, 100만 명이 스테이킹을 여기다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약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신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임 관계를 기초를 한 거죠. 그렇지 않은데 수백, 수천, 수억 원치를 그 당시로 사가지고 스태킹을 할 수 있느냐? 못하지요. 제가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허재백이를 믿고서 뭐 한 1억 원씩 스태킹을 하세요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 이 피해자가 되는 거는 스태킹이 되는 거를 보관 관리하는 사람이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연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법인이 거기다 포함이 되는 거고, 배임과 관련해서 해서는 법인이 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재단이 피해자고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이에요. 재단이 법인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경찰 측에서는 왜 이 사람을 그, 구속을 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청구는 검사가 하겠죠. 검사가 해가지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줬죠.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경찰에서 구류를 시켜놔놓고 저걸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22년 2월부터 뭐 했겠죠.
그 당시에는 세 명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찬티라고 하는 영어에도 없는 찬티, 안티 반대가 찬티랍니다. 그렇게 한 작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고소를 했는지 고소를 당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내용들, 수사를 지금까지 배임과 관련해 갖고는 제가 준 자료를 가지고서 뭐 그다음에 제가 설명도 정말 많이 하러 갔고 그다음에 이 그 전화상으로도 하고 이 고발인 의견서 민원 뭐 이런 것들도 쭉 넣으면서 제가 준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사뭇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 혼자서 모두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저 잠도 뭐 그 불송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상으로는 통화는 했지만은 이게 기록으로 넘기고 그 사람 담당자를 한 10 몇 분간 통화를 한 걸로 해가지고 불송치가 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놈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경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배임으로 송치를 하자니까 그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게 피해자라고 프론티어를 피해자라고 봐버리면은 배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다음에 공범자라는 것도 공범자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빼쓰지를 않았다라는 그게 이게 콜드 월렛으로 만들 적에 콜드 월렛은 여기에서 하나의 콜드 월렛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은 다음에 빼버리면은 누가 그걸 옮겨줬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놓은 거를 옮겨줬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디에 이게 있던 거를 빼가지고 다시 넘겨줬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원천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저는 풀어주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뭔가 질문이 있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고 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불송치든 송치든 이게 결정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 제가 답변을 못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를 못 해줬을 때, 그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불송치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만큼을 이해를 못했을 때, 검찰에서 그거를 다시 재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불송치 건은 그거를 전담하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 검사가 송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주어지지만 불송치 같은 경우에는 90일간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도 저는 그렇게 뭐 검사 측에 그거를 설명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비대위라는 쪽에서 실제로 사건 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수사 제가 지금까지 뭐 저는 그전에는 계속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장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맡겨놔놓고 경찰에서 해온 거에 그냥 더부살이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인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불송치가 돼도 누가 하나 나서갖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정보방이라는 데에서도 이 배임죄가 없어지면 안 된다. 왜? 우리가 피해자고 사기가 맞다라고 그냥 결정을 딱 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에 제가 이거를 그 기사인가 뭐 그걸 딱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느 배후에 범죄자들이 배후에 있는 단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밑에 내려오면서 내용을 보면은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는 게 이 정치권, 그다음에 여당, 뭐 이런 쪽을 정말 이게 법이 없는 나라 식으로 몰고 가는구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한 가닥 희망인데 이거조차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요.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범죄자 모르죠. 뭐 그것도 추리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 저놈이 믿긴 믿지만은 배임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은연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번 그 위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세요. 양중가 한 분은 뭐 이 배임죄 자체가 뭐 없어지면 당연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고 경찰이 지금 하는 이야기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럼 그거를 마무리를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팔로업을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문점이라든가 요건 성립이 되도록 하는 부분만 맞춰주면은 그러면 송치돼야죠. 그리고 그게 넘어가자마자 저는 담당 검사를 반드시 만나러 갈 거예요. 만나고 정언대에 서는 것도 저는 정언대에 지금 피해자 단체 뭐 사기 등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단체의 대표자가 거기에 정인으로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구냐? 이 피고인 측과 가까운 사람들, 관계가 그런 사람들만 정인으로 다 나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정인으로 썼던 사람들 중에서는 또 피고인의 신분이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지욱과 장효조와 한지욱이 이 불송치를 당했다. 그럼 거기가 총책이고 돈 관리를 장효조가 했다며.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근데 누가 스테이킹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거든 뭐든 기존 다웍스라는 데가 DA웍스라는 데가 운영사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거를 승계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하는 거에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알 사람은 누구고 이 스테이킹 지갑 속에 들어 있는 거를 이 콜드 월렛으로 넘겼을 때 누구한테 받았다. 그거를 지들끼리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었는 거를 여기에다가 USB를 꽂아가지고 콜드 월렛을 꽂아가지고 요 주소로 옮긴 다음에 싹 뺐을 때 이거를 누가 빼줬는지 누가 알아요? 지가 직접 뺐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무섭지가 않은 거지요. 정말 눈만 뽀끔뽀끔 뜨고 있을 뿐
그냥 우리는 그냥 다 뒤져야 돼요. 오늘 제가 뭐, 한 이틀 정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막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불송치가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실망을 떠나가지고 이게 강감한 거예요. 근데 검사한테 가가지고 지난번 그 불송치 건에 대해 가지고 전면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낸 그런 경우하고 제가 지방 검찰청이라 해가지고 얕잡아 보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 내용을 제가 그 경찰한테도 이야기했고, 그게 돼가지고 경찰도 뭐 그렇게 받아들여요. 뭐나 하면은, 경찰에서 이 담당 수사관이 이 사람 한 명만 지금부터 일관성 있게 3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3명은 24년 2월인가 그때 뭐 인사 이동 때 아마 합류가 되는 수사관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쭉 해놨던 이런 수사를 했던 수사 기록, 그 다음에 수사를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가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받았는 사람이 기소 공소장을 쓸 때는 이 사람이 10%나 20%나 제대로 뭐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했겠어요? 그러면 10% 20% 했을 사람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찰은 반문을 하지 않았어요. 뭐 자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1차, 2차 재판의 검사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공소장 쓰는 사람이 있고 이 공소장을 써놨는 거를 가지고서 1차, 2차 이 재판에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기일만 정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금이 현금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주임 판사가 근데 1심에서의 주임 판사가 2심에서 바뀌었어요. 2심의 주임 판사가 다시 그걸 물었어요. 1차 공판 때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답변을 안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대요. 근데 2차 때도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되니까 이 2차 때 새로 온 그 주심 판사가 물었어요.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물으니까 현금이라 그랬어요. 검사가 구두로 답변을 했어요. 그건 속기로 해가지고 그게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1, 2차까지는 또 하나의 검사가 한 거예요. 3차부터 10차까지는 또 다른 검사가 했어요. 그리고 11차 때 또 다른 검사예요. 그럼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재판에 들어갔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송치 또는 불송치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겠죠. 불송치를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클리어만 시켜주면은, 해결만 시켜주면은 송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를 저한테 이게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저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클리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답변을 못하고 해결을 못했을 때 그때가 아니면은 불송치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정이 났을 때 그 전에 결정을 확실히 하기 전에 저한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클리어를 시켜주는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있느냐? 돌발 사건, 기존에 받았던 사건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사를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소인들도 현금이라고 하니까 뭐 이야기를 안 했던, 몰라서 안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다 따져봤을 때 경찰에서도 지금은 분명히 뭐 지금은 이미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일람표가 잘못 작성이 됐고 현금이 피해 금액이 아니라 원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고발자, 단체 고발자 대표로서 지금까지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가지를 다뤘는데 9가지는 잘 알아도 한 가지를 모르면은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포메이션을 주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고소인들은 뭘 했느냐? 그 다음에 고소를 해놔놓고 고소가 돼가지고 뭐 송치, 기소, 재판 이렇게 됐을 때 정보방이라는 데는 뭘 하던 업체냐? 뭘 할 수 있는 저기 뭐고 방이냐? 그리고 협의의 방이라고 했을 때 협의의 방에서 경찰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런 자료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주고 피해자로서 제3자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배임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제가 저 스스로 뭐 자화자찬을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뭔가 이 범죄 사실을 그 밝히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누구만큼이라도 제대로 준 데가 있냐는 거죠. 저희 이 사건, 저희가 지금 고발한 대임 외에 피해자들 한 게 없어요. 경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있으면은 경찰청 안에 수사관이 있고 우리가 그 한적한 경찰청 옆에 거기서 시위를 한다. 그게 경찰을 압박을 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죠. 또 들리지도 않고 피해자가 제가 항상 말씀을 여러 차례 정말 많은 횟수에 걸쳐 갖고 말씀드렸지만은 강남경찰서에도 네 번의 수사관이 변경이 된 세 번째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피해자가 경찰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소인 고발인이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이실직고 할 일은 없다. 경찰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이 내용을 처음부터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이거를 밝힐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온 건데 이런 내용들을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서 힘을 실어야 된다. 다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경찰 귀에 들어가는, 경찰 손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내려갔다가 이게 일이 좀 잘못됐을 때 차 핸들을 꺾어버릴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뭐 안 된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생각뿐이죠. 근데 정말 불송치로 결정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저도 뭐라고, 뭘 어떻게 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타방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불송치 의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저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했고 그거를 클리어 시키면은 그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송치밖에 답이 없죠. 그거는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잠을 못 자더라도 이거를 그 자세하게 다시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기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오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께 제가 감사를 드리는 마음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방들은 뭘 했냐 이거죠. 저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제가 주도를 했고 제가 주도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할 건 제가 정리를 하고 뭐 정말 어, 너무나 뭐 솔직히 그 악에 바치는 것도 좀 있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정말 지난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1시간 한 30분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올리지 않고 이 클리어를 해야 된다, 일단은. 근데 그거를 제가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경찰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고맙죠. 연락을 줬고 거기에 대한 답변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들이 잘못됐고 이게 맞다. 거기에 이, 그 송치를 하기 위한 배임죄 성립이 된다는 내용이 그 성립 요건이 만족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고 또 여기에서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그거를 보충을 해주면 되니까 감사하지요. 그래서 올라오면서는 피곤함도 많이 가시고 뭐 내려갈 때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올라올 때는 마음은 정말 많이 홀고반해졌고 뭐 눈 따가운 거 말고 뭐 사실 저는 이동을 하면서 갔다가 볼일 보고 바로 또 돌아왔어요. 뭐 입이 까칠해가지고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직도 저녁은 먹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어, 아직까지 별,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뭐,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마음은 한결 편안하고, 오늘은 잠을 자면 좀, 그래도 좀 자지 않을까. 뭐, 어제는 저희가 벌초가 있었어요. 거의 잠도 못 자고 가지고 벌초하고 와가지고, 이 고발인 의견서를 다 작성을 했고, 하여튼 제가 뭐 그 어제 내용은 단순하게 좀 적게 적어도 될 내용이라 가지고 이거를 제가 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고 제3자 입장이고 우리가 어디에다 스태킹을 하면은 누가 보관을 하고 여기에서 범죄자들이 탈취를 했을 때 이게 사물을 처리한 자들이 공모해서 자산을 탈취했기 때문에 배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일단 오늘 제출을 했고 그걸 가지고서 자세하게 좀 리뷰도 하면서 곰곰이 따져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